두려워하면서 막막하게 걸었던 그 길을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 나 진짜 회사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도 요거 꼭 써주세요. 예. 더 나은 세상으로 새로 고침 진행을 맡은 이영준입니다. 0.72 이 수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작년 출산 합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슬기로운 난임 생활 저자이신 김여희 작가님과 L조학에서 난임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계신 조병욱 책임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슬기로운 난임 생활을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LG화학에서 난임 사업부 쪽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국내 프로덕트 매니저 조병욱 책임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딸 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새 좀 많이 안 힘드신가요? 이제 아이들과 모든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학원 셔틀 돌기 바쁩니다. 그 유명한 학원 셔틀. 아이들은 괜찮아요? 행복해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고대하는데 저는 사실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집에 가서 가끔 아이를 못 볼 때도 있고 늦게 퇴근하면 그리고 뭐 이제 주말에는 같이 이제 지내고 하는데 와이프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육아 뭐 그런 것들을 와이프가 혼자서 다 떠안고 저는 또 나름 밖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힘든 시기를 거쳤었던 것 같아요. 난임이 해결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출산이라는 게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데 기여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원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이를 키우면서나 난임에 대해서 좀 체감하실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난임을 이제 겪으면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아이들을 이제 출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 같고요. 난임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선택으로 딩크족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좋겠다. 뭐 제도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난임 부부들에게? 사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근본적인 이제 문제점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 단어, 난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데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 자체도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임신이 자연스럽고 엄마가 되는 과정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난소 기능 검사 이런 걸 받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다가 나중에 제가 난임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거나 뭐 잘못된 인식하고 있는 분들 만나신 적 있나요? 제가 처음에는 회사에서 팀 이름이 불임팀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전부 다 통일돼 있었죠. 불임이라는 걸로. 회사 명함에 불임팀이라고 써 있으니까 되게 저를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바꿔서 명함을 파서 이제 배포를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오죽하면. 네, 진짜 오죽하면. 예전에 난임을 겪으셨을 때 그 당시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난임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근데 그 문제를 대부분 뭐 여성의 뭐 사생활이나 뭐 문란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출산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장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임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로서 당연히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의 자괴감, 그다음에 죄책감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정말 그 난임이라는 기간이 너무 힘들고 그냥 혼자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되게 친한 이제 분인데 그분의 아이를 제가 이제 만나러 갔는데 쌍둥이거든요. 작가님처럼 이제 쌍둥이인데 그 이제 지인이 삼촌한테 인사해라. 너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삼촌이다라고. 그럴 때 이제 좀 뿌듯했었고, 난임은 내가 난임을 갖고 치료를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질환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선물을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아이라는 이제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힘드니까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과정에서 또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난임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소 기능 수치가 좋지 않아서 난자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저 때 당시만 해도 1회에 52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거든요. 아, 이 많은 돈이 내 뱃속에서 공중분해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또 자괴감에서 오는 그런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걸로 힘들었었는데 이제 수정이 됐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를 출산하는 데까지 또 가는 것도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LG 그룹에서 우리 난임 사업팀이 LG 어워드 대상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LG 어워즈라고 고객 감동 상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팀장님이 이제 대표로 상을 받으셨어요. 익산에서 오송으로 생산지 변경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리 재고를 좀 비축을 해뒀죠. 근데 그게 갑자기 너무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바람에 품절 이슈가 딱 생기려고 해서 식약처의 도움을 받아서 긴급 생산을 하게 됐죠. 환자분들한테 좀 적시에 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좀 타이밍이 맞게 공급을 하게 돼서 그 노력으로 인해서 고객 감동 대상을 이렇게 저희 팀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작가님은 이런 치료제는 아니지만 슬기로운 난임 생활이라는 또 좋은 책을 집필하셔서 많은 분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말 그대로 슬기로운 난임 생활인데 그 기간 자체가 너무 막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혼자 두려워하면서 막막하게 걸었던 그 길을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참 두 분 얘기 나누면서 느끼는 건 진짜 이 사회에서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그 많은 분들에게 되게 위로와 공감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마음으로 되게 크게 박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작가님에게 두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요. 저한테는 제 아이들이 은인이다. 물론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한꺼번에 둘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사실은. 제가 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지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도 야근하고 힘들 때도 나 진짜 회사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도 요거 꼭 써주세요. 예. 이럴 때도 근데 얘를 잘 키우려면 내가 열심히 버텨야지. 그리고 이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버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좀 기쁘게 하려고 하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실 때 눈빛이 가장 뭐라 그럴까 번쩍번쩍했어요. 그만큼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가 느껴졌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이 난임 부부들에게 정말 이 영상이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세로 고침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두 분이 만약에 이 사회에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하나 새로 고침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새로 고침하고 싶으신지. 제가 새로 고침하고 싶은 것은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난임을 이제 준비하고 겪는 분들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가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위대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색안경을 끼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고 네, 응원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새로 고침 이제 하고 싶죠.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제가 대리였고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과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제 좀 더 직급이 돼서 너무 바쁘니까 아이가 언제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네, 어느 순간 가서 보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키가 커버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길쭉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제가 새로 고침하고 싶은 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시간을 새로 고침하고 싶다. 아이와의 시간을. 굉장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쓰럽기도 한 약간 그런, 왜냐면 난임을 또 겪으셨고 또 시간이 부족했던 그 생활이 있었으니까 좀 진짜로 이제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자유롭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네, 뭐 저는 이런 촬영이 두 번째라서 네네. 인생의 두 번째. 이제 아이한테 자랑을 했죠. 이제 아빠 나 친구들한테 다 소문내놨으니까 찍고 나서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아빠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구독 꼭 해야 돼요. 지금 책임님 말 듣고 나니까 너무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더 여건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오늘 난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어떤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되고 그 두 분이 또 그 자리에 앞장서고 있어서 참 응원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그럼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ESG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